초3부터 중3을 위한 가장 체계적인 어학원 프라미스 학원 강서 캠퍼스 원장 조셉입니다. 11월, 12월은 예비고1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11월, 12월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커리큘럼 설명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고등학교에서 현재 기출되고 있는 시험지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시험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겠습니까? 잘 둘러보셨나요? 저희가 어떤 커리큘럼이나 공부 전략을 세울 때 평가의 기준을 알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첫 번째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 평가 방식의 차이점입니다. 서울대의 중학교 학생들이 90점 이상 A등급 받는 학생들의 비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바로 22%, 2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에서 석차 등급제라는 평가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석차 등급제로 학생들이 평가를 받았을 때 1등급인 학생이 오직 4% 학생들만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뒤에 2등급인 친구들의 경우는 11%까지 성적을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중학교 학생들에서 A등급이라는 것은 고등학교에 갔을 때의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같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등급을 받는 것이 더욱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능력,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학의 정확도를 기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내신 출제의 범위와 그에 따른 학습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중학생들이 항상 내신 대비할 때마다 시험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지문 3개 정도, 그러니까 본문 3개 정도 보고 그에 따른 문법 포인트가 8개에서 한 9개 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어휘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양들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교과서가 고등학교에서는 출제되는 비중이 불과 15%에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80%, 75%는 어디에서 출제가 될까요? 바로 고등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교내에서 쓰는 어법 문제들, 그리고 독해 문제들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내내 A등급을 받는 아주 성실한 학생인데 이 친구가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을 때 1등급이 전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 3년 내내 A등급을 받는 친구, 이 친구는 이제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던 친구인데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에 가서 시험 결과가 3등급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교과서보다 양이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독해책이라던가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와 같은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체감하는 학습량은 최소 5배에서 7배까지 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학습 습관을 기르고 또 관리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 내신의 차이점은 이제 문법 문제 유형의 변경인데요. 중학교 때의 문법 문제들은 단순하게 한 주제에 대한 용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투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한다던가 동명사의 용법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죠. 그런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면 기존에 출제되던 중학교 내신 문법 문제와는 확연히 다른 복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어법 문제들이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기출된 마포고등학교에 있는 내신 문제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화면을 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문제는 어법이 틀린 곳을 찾아내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법을 틀린 것을 찾아야 하는데 본문 지문에 밑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죠. 서술형 첫 번째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가 보이시나요? 네. 우리 친구는 꼼꼼하게 모든 단어를 하나씩 체크해 나가면서 문제를 푼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중간에는 왜 아무런 표시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이 문제가 시험 앞부분에 출제되었다 보니 우리 친구가 한 단어씩 점검해 나가다 시간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별표를 치고 넘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법 문제를 접근할 때에는 평상시에 문장을 분석하면서 주구와 술구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고 그에 따른 문법의 포인트들을 생각하며 문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희 강서 프라미스에서는 11월부터 12월까지 위와 같은 어법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3 학생들이 내신 기간인데요. 내신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게끔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고등부 학원에 대한 정보를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